그냥 괜찮다 이 정도지. 우리가 솔직히 투자를 들어갔을 때는 괜찮다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투자 가치가 확실하게 되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최근에 주택 전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세입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 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시청자분들이 꼭 따져봐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내용 알아보시죠. 최근에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고요. 이거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왼쪽이 매매 변동률과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전세 변동률입니다. 지금 매매 변동률보다 전세 변동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값 상승이 매매값보다도 훨씬 더 높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전세가 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월세보다 전세가 더 싸다라는 인식들이 커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전세 거래 비중을 보여주는 표인데 12월 달만 하더라도 이런 전세 비중이 47.7%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월세가 더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월세가 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일단 우리 그 당시에 전세 사기, 그렇죠? 역전세에 대한 공포, 이 문제가 컸고,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금리가 6%대까지 가고 있는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나가는 것보단 월세가 더 낫겠네, 더 좋겠네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월세 거래 비중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역전이 돼서 전세 거래 비중이 61.4%나 된다라는 거죠.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전세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길래? 일단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6%대의 금리가 아니라 신규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야, 지금 현재 월세로 전환됐을 때 금액은 5%대로 높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이자는 3%대니까, 예를 들어 월세로 들어가면 50만 원 들어가는데 전세로 들어가니까 이자로 30만 원만 내면 되겠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 전세로 수요가 들어오게 됐고, 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포증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이 빌라 오피스텔의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게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 물량 역시도 시장에 있는 게 5만 건에서 3만 건대로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물량 자체도 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줄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의 상승이 결국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매매 가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포인트가 집값 상승에 전세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값 살고 매매값을 살려냈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살아나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죠. 아마 시장에서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서 정말 고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전세값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는 말이죠. 근데 이 전세값 상승과 전세값 하락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지역, 이런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은 일단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빌라들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과 같이 이런 개발 호재가 집중적으로 또 개발이 진행 중인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값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란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 용산이나 이런 재개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값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이 전세값이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증, 이것 때문일 겁니다.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법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공포증이 좀 누그러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과거에 하우스푸어라는 단어 지금은 또 안 쓰죠. 그 다음에 벼락거지, 똘똘한 한 채, 지금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많이 잊혀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증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치유도 되고 좀 누그러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낫다라는 인식들이 커질 때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전세에서 다 월세로 대거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전세값이 빠지니까,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월세 수익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또 갭 투자로도 많이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값이 빠지게 되면서 시장이 침체하게 되는 건데, 아파트도 지금 월세에서 전세로 수요가 오면서 전세값 상승이 매매값 상승까지 만들어낸 것처럼 빌라 역시도, 오피스텔 역시도 전세 수요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회복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단기간에 이제 수요가 급등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회복들, 상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주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빌라들 전세 시장 어려웠는데요.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 노량진 이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이때 오히려 호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그 수요가 그 주변에 있는 빌라 쪽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 앞으로는 이제 한남 뉴타운 3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량진 뉴타운에도 또 이주가 있고요. 또 부가인 뉴타운에도 이주가 있는데, 서울 안에서 재개발 구역만 3,400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중에서 이주가 다다른 곳들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은 침체되어 있더라도 전세 수요 급증, 임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물건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장 가격이 회복될 수 있고 반등되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전세 부담이 커서 이런 대체주택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이 생겨날 때, 이때인데, 우리 2020년, 21년도를 좀 다시 복귀해 보세요. 그 시기에 내가 그때는 이제 노원구 쪽에 중계동에 있는 3, 4인 가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애들 학원 보내고 그다음 본인 직장 다니시고 하는 여건이 너무 좋아서 거기 살고 있는데, 전세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애들 학원이고 뭐고 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만한 교육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곳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의 빌라나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대체주택 용도로 머물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아파트의 전세값이라든지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대체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된 때, 이때에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좀 더 기다리시면 그 시장은 반드시 올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이런 빌라 오피스텔은 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매매값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빌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세 사기가 우리 났던 지역을 보면 인천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서구 이쪽에 이런 전세가 크게 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집은 필요한데 일단 전세로는 들어가더라도 집을 안 사는 지역들,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집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거의 매매값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황까지 가는데, 이런 지역들은 일단 전세 사기에 가장 좀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특히나 앞으로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내 집이 3억인데 전세가율이 2억 8천, 2억 9천까지 가는 이런 지역들은요, 세입자분들도 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입장에서도 그만큼 미래 가치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거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20년 이상 된 노후된 빌라들. 이렇게 하면 감이 제대로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을 나가서 보셨을 때 많은 유튜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빨간색 벽돌로 된 반지하가 있는 이런 주택들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주택들입니다. 최소 20년 이상, 30년, 40년까지 된 주택들도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는 보안상의 문제도 크고요. 그 다음 이 안에 구조상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바구니가 구멍도 숭숭 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창틀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맞아서 여름과 겨울에 단열이 지독히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가든 내가 매매로 갭 투자로 들어가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그 다음 받아줄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자꾸 가치를 다운시키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아니 누군가 이런 외벽이라든지 안에 실내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여러 가지 이 주택에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런 걸 어디서 관리 주체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장비들이 마모가 되거나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관리 부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이런 문제, 쓰레기 문제 등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이 부분들 체크하셔야 된다. 꼭 요 세 가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 사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오피스텔은 정말 꼭 좀 거르세요. 주변 분이 누가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꼭 말려주세요. 투자 재테크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는 게 재테크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월세도 잘 안 오르고요. 매매 가격도 잘 안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해놓으신 분들이 특히 뭐 재테크하면서 실패하셨다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마냥 이 오피스텔이 안 좋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나눠져 있는데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사람들이 써왔고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트렌드는 완전히 업무용 오피스텔 아닙니다. 주거하고 업무하고 같이 겸용이 될 수 있고 이 안에 냉난방이라든지 바닥 난방이라든지 저 주방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것만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르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로 신도시 오피스텔 제가 베드타운이라고 적어놨죠. 판교는 업무타운이죠. 자족형 신도시. 여기를 제외하고 나서 다른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입니다. 거기는 주택들이 풍부한 지역인데 신도시 가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 분들. 거기서 누가 원룸 들어가려고 신도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평대, 30평대, 40평대 있는 아파트들, 그 다음에 주변에 쾌적한 것들 이런 거 찾아서 가는 데가 1기 신도시인데 여기에서 원룸 오피스텔 웬 말입니까? 신도시 주거타운에 있는 오피스텔은 이거 가격 안 올라요. 월세 목적으로 내가 한 10년 동안 가지고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세만 받고 집값 안 오르면 오피스텔 값 안 오르면 굉장히 배 아픈 겁니다. 요거 투자 목적으로 거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룸 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오피스텔의 95% 이상은 다 원룸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 주택 종류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희소성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원룸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황금성에 대한 부분이 1.5나 투룸에 비해서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거르시는 게 좋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 하지 말아야 될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해도 되는 건 뭐냐? 라는 분들이 분명히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일단 지금까지 우리 봤던 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피스텔은 업무타운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원룸형 구조보다는 1.5룸이나 투룸 구조 희소한 거 찾으시는 게 맞는 거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투자 가치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앞으로 이 빌라 여기 있는 주택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인지 미래 가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20년 이상 된 노후빌라 말고요. 깨끗한 거 하세요. 신축 그 다음에 한 4년차 5년차 이내까지 깨끗한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좋겠죠. 그리고 관리 주체가 확실히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그냥 괜찮다 이 정도지. 우리가 솔직히 투자를 들어갔을 때는 괜찮다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투자 가치가 확실하게 되려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호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여러분들 뭐 서울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용산의 국전무지구 주변 지역들, 용산공원 주변 지역들, 강남의 삼성, GBC 주변, 정보사부지 주변 이런 호재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변 지역들을 노리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요. 이런 지역들은 지가 상승으로 가격을 백업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도 양극화 분명히 여러분들 느끼고 계세요. 아니 우리 집은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데 왜
서울 안에서 또 경기도에서 얘네들 GTX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안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은 얘네들은 집값이 잘 뛰네. 우리 집은 안 뛰는데 이런 양극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상급지, 서울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 쪽으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역들,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동산들은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재테크에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저희가 세미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서 오신다면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빌라나 오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적은 금액, 가성비 높은 금액을 가지고서 중심지 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